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이게 한번 늦어지니까 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녹음하고 올리고 하는 게 촉박해져가지고 특히나 제가 이제 자정이 되는 딱 12시에 그 10문장 쓰기 미션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되게 촉박한 밤 시간을 저녁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지 좀 되었네요. 네. 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항상 가방에 그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장바구니인데 굉장히 가볍고 접으면은 굉장히 작아져가지고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작년에 마르쉐 지나가다가 산 거였는데 정말로 만족도가 높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괜찮은 야채를 발견하면 제가 이걸 얼른 꺼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 길에서 이렇게 팔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 할머니들 계실 때 제가 막 비닐봉지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 장바구니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담으면 꼭 뭔가를 더 끼워주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자주 경험한 건데 시장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비닐을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져간 걸 꺼내면 상추를 샀어요. 그러면은 막 쑥갓 같은 걸 끼워준다든지 그러거든요. 오늘은 이제 상추를 샀어요. 근데 정말 한정없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양이 정해진 게 아니라 거의 제 가방에 가득 차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정말 상추를 한가득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회용품을 뭐 덜 쓰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된 이제 습관인데 뭐 100% 비닐을 안 쓴다 이런 거는 어렵죠. 그래도 바뀌면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가면 뭐 어떤 아주머니는 막 아이고 애국자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 더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참 인심이라는 게 신기하죠. 요즘 제가 저희 그 가까운 동네에 그 비건 빵집이 있어요. 부산에 그렇게 막 비건 음식점이 많은 편은 아닐 텐데 한국이 특히 또 적으니까. 근데 비건 빵집이 있다는 게 좀 약간 신기하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쌀 식빵을 사 왔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거나 시간이 없을 때 샌드위치를 요즘 자주 만들어 먹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식빵 2장을 그 산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냥 그대로 쓰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토스트기에 살짝 구워서 바삭하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두유를 만들면 두유보다 그 비지라고 해야 되나요? 남은 찌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걔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도 한데 그 비지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넣은 이 소스를 만들어 두면 약간 마요네즈 느낌이 나거든요. 그걸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빵에 발라요. 바른 다음에 뭐 양상추 같은 거를 좀 제법 두껍게 깔아요. 보통 우리가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 되게 조금 들어있잖아요. 근데 양상추를 좀 제법 두껍게 깔고 그 위에는 만약에 좀 구운 채소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가지와 버섯을 구워가지고 올려요. 그리고 위에 이제 머스터드,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스를 뿌려가지고 빵을 덮어서 꾹 눌러서 먹으면
구운 야채 샌드위치.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산뜻한 것도 먹고 싶어서 오늘은 토마토를 썰고 오이를 썰어가지고 구운 야채 대신에 넣고 머스타드 소스랑 같이 해서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좀 뿌듯하게 샌드위치를 채식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었다는 게 오늘의 일기입니다. 어쨌든 낭독.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수목인간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석영이라는 작가님이 쓰셨고요. 부제로는 나무의 시학, 나무의 생태학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다가 제가 앞부분을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필사를 시작했다가 조금 다 하지는 못하고 앞부분 좀 하다가 그래도 한 챕터 2개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써둔 거를 꺼내가지고 머릿말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네, 읽어볼게요. 책을 펴내며 왜 지금 나무라는 책을 읽어야 하나. 도서관은 큰 책이다. 너무 커서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놓아두고 있는 큰 책이다. 도서관 지붕은 책의 등이고, 도서관 벽은 책의 겉장이고, 도서관 문은 큰 책의 안 표지이고, 목록은 이 책의 목차다. 이 집은 아기 집이다. 이 속에서 사람은 사람이 된다. 책, 도서관, 우주선, 지구기지, 아기집. 이들은 모두 같은 것들이다. 아기집에도 어머니라는 서고가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아기는 DNA라는 책을 빌려다가 10달 동안의 독서 계획에 따라 읽으면서 자기를 조립해 나간다. 최인훈 화두 중에서. 20세기 한국이 낳은 어느 걸출한 지성은 도서관과 책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책, 도서관, 아기 집의 목록에 나무를 추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도서관은 제 안에 책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한 그루 아름드리 나무가 아닐까? 책도 실은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생각의 씨앗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며 위로는 이 가지 저 가지 뻗어가며 이윽고 뿌리와 몸통과 가지와 잎이 있는 그럴듯한 조형물의 형상을 갖추게 됨을 책을 써본 이들은 안다. 나무에 비유 가능한 사물이 도서관과 책뿐만은 아닐 것이다. 세계의 숱한 우주수 신화들이 일러주듯 인간이 사는 세계나 우주도 한 그루 나무에 비유되었다. 이 신화들에서 나무는 천상을 바치고 지하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였다. 지구 역시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해보는 일이 가능하다. 테런스 멜릭의 영화라기보다는 영화 서사시에 가까운 생명의 나무, The Tree of Life가 보여주듯 40억 년 동안 지구 위에서 펼쳐진 장대한 생명의 역사가 지구라는 나무의 몸통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다. 신도 한 그루 나무로 비유되었다. 한반도의 경우 선악나무, 당산나무의 형태로 지속되어 온 수목 신앙의 흔적은 여러 건국 신화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곳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였고, 환웅의 손녀가 혼인한 이도 수인신, 단수신이었던 것이다. 신만이 아니라 실은 인간도 한 그루 나무여서 우리는 무의식과 어린 시절이라는 뿌리를 존재의 심층에 내린 채 나무가 몸속에서 물을 회전시키듯 피를 전신에 회전시키며 태양과도 같은 이상을 향해 살아간다.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 또한 한 그루 나무에 빗대 볼 수 있다. 새벽녘에 발아하는 오늘이라는 나무는 아침녘 꽃눈을 틔워 정오 무렵이면 잎들을 무성히 펼치고 깊은 하오가 찾아오면 그 잎들을 떨고 밤 저녁엔 박수군 그림에 나오는 그런 나신이 되어 새날을 준비한다. 고대인들은 인간이 이 세간에 나고 죽는 일도 나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인격신 이시스와 오시리스는 삶과 죽음이 봉인된 사오시스 괄호 열고 아카시아 나무 괄호 닫고 라는 나무에서 태어난 이들이다. 오시리스가 죽은 후 그 시체를 담은 관 역시 타마리스크 나무 뿌리와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러나 한갓 외방에 또는 고대의 신화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현대인들의 몸 또한 사후에는 종래 어느 나무뿌리와 한 몸이 될 운명이니 말이다. 책과 도서관, 우주와 지구, 신과 인간, 인간의 하루 등에 비유해 볼 수 있는 나무. 어째서 이 한 가지 생물에 이처럼 다양한 사물을 빗대어 보는 일이 가능한 걸까? 물론 나무의 형태가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상상이 한 가지 이유겠지만 나무가 오랜 세월 인간 가까이에서 이로움을 주었던 생물이라는 점 또한 그 이유일 것이다. 아니, 생물이라 하면 안 된다. 더는 생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우리의 생활과 문화의 매트릭스에 한 몸 되어온 것이 또 나무이므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공기나 흙처럼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나무이고 나무에 대한 이러한 오래된 친밀감이 저 나무의 비유들을 그럼직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게 벌스러울 것 없는 글쓴이의 짐작이다. 조만간의 노래.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것은 야한 노래 불러오겠습니다. 나는 너의 옆구리의 얼굴을 너는 나의 목덜미의 얼굴을 너는 나의 옆구리의 얼굴을 너는 나의 목덜미의 얼굴을 우리 집 고양이 2마리 정답게 낮잠을 잡니다. 우리 집 고양이 2마리 밥 먹고 낮잠을 잡니다.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무슨 생각 도대체 한 거죠?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이것은 야한 노래가 아니다. 이것은 야한 노래가 아니다.
네, 오늘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노래 녹음을 할 때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누르지 않고 불러가지고 2번 부르게 되었네요. 네.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녹음이 된 줄 알았는데 안 돼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불렀답니다. 네, 이런 일도 있군요. 그니까요. 뭐 다시 하면 되니까요. 어떤 실수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또 이렇게 저렇게 감사한 것들로 가득한 하루를 또 보냈답니다. 안부 전화를 했었거든요. 친구들에게. 근데 다들 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어서 또 고맙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푹 주무시고 다시 힘을 내서 내일 다시 시작해봐요.